이항용의 월가이드입니다. 미증시 최고의 분석 이항용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참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날인데요. 바로 인사이트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100거래일 달성 준비했습니다. 오늘까지 2024년 거래일수 100거래일을 달성했습니다. 미증시가 100일이네요. 네, 그 거래일수로 따지니까 우리가 달력으로 따지는 거는 약간 개념이 다르다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S&P업이 생긴 이래 올해까지 지금 한 11.45% 정도 올랐는데요. 순서로 보면 19위 정도 하는 기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상당히 많이 오른 건 사실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보면 섹터별로 보면은요,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역시 메타 플랫폼이 올 초반에 가장 많이 올랐고요. 최근에 또 알파벳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IT가 또 많이 올라갔고요. 그리고 유틸리티, 특히 유틸리티가 상당히 의외로 올해 또 상당히 분전했죠. 여기에는 AI 어떤 전력 수요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최근 들어서 많이 불어주면서 결국 유틸리티도 의외로 많이 올랐던 한 해가 되겠습니다. 물론 100일밖에 안 됐지만요. 참고적으로 유틸리티는 S&P 500 11개 섹터 중에 가장 비중이 적은 섹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만큼 의외의 것도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성장주냐 가치주냐 봤을 때는 가치주 대비 성장주가 오히려 또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로 보면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는 S&P 500, 그 다음에 러셀 2000의 순서대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시 주시장 뭐 여러 가지 다 많이 올라갔고 섹터별로 보면 부동산만 여전히 마이너스고 10개 섹터가 많이 올라갔고 제법 많이 올라간 섹터 분명히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주식 투자를 통한 수익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여러분들의 잔고가 얼마만큼 불어났나 아니면 좀 생각보다는 적었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물론 집중적으로 엔비디아만 갖고 계신 분은 보면 상당히 행복했겠지만 또 반대로 다른 쪽에 어떤 특정한 주식을 갖고 계신 분은 큰 재미가 없었던 분들도 상당히 좀 있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꾸준하게 주식을 분산 투자해서 갖고 가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아마 올해도 지금까지 이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지수가 3대 지수가 모두 좀 내려갔고요. 특히 종목별로 보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 다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 흐름이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 말고 다른 것들, 엔비디아를 안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엔비디아 관련된 것들만 갖고 있다면 오늘 또 상당히 당혹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튼 주식시장은 분산 투자해서 꾸준히 갖고 가는 것을 이긴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한 명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꾸준함이라고 보여주었는데요. 늘 오늘도 아마 많은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많이 올랐다고 해서 주식을 팔고 소위 익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익 낸 걸 이제 정리하는 것. 또 반대로 또 주식이 떨어지면 손해난 거 빨리 확정한다. 그래서 손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주 매매를 하고 또 어찌 보면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합니다. 대표적인 질문도 이런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하고요. 한 주를 10주를 나눠주는 어떤 주식 분할을 발표했잖아요. 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주식 분할 하기 전에 사야 됩니까? 한 다음에 사야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렇죠. 네. 아니, 중요하죠. 중요할 수 있게. 답하셨어요? 의미가 없다고 제가 답을 하죠. 결국은 엔비디아를 주주냐 아닌가 중요한 거죠. 기간을 갖고 뭐 자꾸 샀다 팔았다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전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5월 21일까지요. 어저께까지 왜 제가 이렇게 샀다 팔았다 의미가 없냐고 말씀드리면 전체적인 거래일 중에서요. 주가 상승한 날이 한 54일 정도 됩니다. 엊그저께 하니까 98일 동안이거든요. 하락한 날이 44일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는 꾸준히 올라갔지만 올라간 날이 반이고 떨어진 날이 반인데 이걸 어떻게 맞추겠습니까? 맞추려는 노력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의미 없는 게임이라고 좀 보고 있겠고요. 특히 올해요.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 54일밖에 절반밖에 안 올라갔는데요. 절반 중에서도요. 올해 올라간 한 11% 남짓으로 올라간 거는 며칠이 다 이걸 올라갔냐면 단 9일 갖고 이걸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 9일 동안의 상승의 합이 한 11% 정도 남짓 되거든요. 전체 지수가 올라간 거. 그러니까 이 11일 동안, 9일 동안 여러분들이 혹시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러면 올해 주식시장은 지수를 이기기는 쉽지 않았고 오히려 마이너스 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보여드린 1월
9일부터 1월 8일부터 5월 15일까지의 흐름이 되겠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이슈가 있었지만 어찌됐건 운이 좋아서 이날만 갖고 왔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이날이 없던 분도 계실 텐데 이날이 만약 없었다면요. 이날이 만약 여러분 주식을 줄였거나 없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지수를 쫓아가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지만 미국 주식은 타이밍이 아니라 시간 가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해보지 않으신 분은 도저히 제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란 말을 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한국 주식은. 하지만 미국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라는 걸 좀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20년간의 미국 주식의 연간 투자 수익률을 한번 JP모건에서 조사한 걸 이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 그림에서 주목하셔야 될 것이 왼쪽에서 세 번째 그 초록색으로 된 부분이 되겠는데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S&P 500 지수의 평균 수익률이 연평균 9.5%였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개인들의 경우에 개인들은 열심히 샀다 팔았다 하고 뭐 리스크 관리도 하고 뭐 집중 투자 다 했는데요. 연평균 수익률이 3.6%. 즉 지수 대비 지금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지금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이 지수를 능가하는 수익을 내기가 쉽지 않았고 그것은 아무리 시장이 강했던 미국도 마찬가지였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하실 시간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분산 투자로 적극적으로 꾸준히 갖고 가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코너가 미증시의 고유의 가치를 분석할 수 있어서 굉장히 도움된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나스닥이 100거래일 동안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IT, 유틸리티 올랐고 부동산 업종만 떨어졌습니다. 오늘 미증시 100거래일 날 엔비디아가 1000비디아 돌파를 해서 참 의미가 있네요. 자, 그럼 오늘 헤드라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런스입니다.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 어제 이학영 위원님께서 굉장히 주목했던 젠스낭 CEO의 그 발언이었죠. 네.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새로운 소식들 더 들여다볼까요? 네, 맞습니다. 그 젠스낭이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하고 어닝콜을 하면서 얘기했던 것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AI를 통해서 새로운 산업혁명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라는 거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관련된 거 말씀드리면 역시 어저께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의 급증,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에 일단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 추이도 마찬가지. 매출 추이에서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시장을 끌고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익도 기하급수적인 이익의 증가를 보여주는 것들이 장기적인 추이를 보면 좀 더 기하급수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 젠스랑이 어저께 어닝콜을 통해서 계속 얘기 나왔던 거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몇 가지 해드리겠는데요. 새로운 산업혁명을 하고 그다음에 결국 중요한 것이 클라우드 사업자가 여태까지 가장 중요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자는 흔히 얘기해서 아마존이라든가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구글로 대표되는 소위 데이터 사업자죠. 클라우드 사업자가 가장 중요한 고객이었고 이들이 결국 시장을 끌고 왔는데 이제는 거기서 플러스 누가 있냐면 생성형 AI가 되면서 다양한 주체의 AI, 인공지능을 제공하는 인터넷 사업자, 인터넷 주체들이 새로운 고객들로 급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메타 플랫폼이 되겠고요. 젠스랑이 사우디 왕자도 만나서 얘기했고 다른 정상급 만나서 항상 얘기가 AI의 주권을 갖고 와야 된다는 얘기하면서 각국 정부도 이걸 이제 AI 투자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제 각국 정부도 들어가고 이제는 뭐 에너지 기업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도 모두 AI가 들어가기 때문에 어저께 했던 또 하나의 말이 뭐냐면 AI가 모두를 위한 AI라는 겁니다. Not just for big tech. 빅테크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AI가 시대에 왔다는 얘기가 어저께 두 번째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이 시장에 대한 어떤 영향, 시장에 대한 어떤 관전 포인트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나만 더 어저께 언급해서 중요한 걸 말씀드리냐면 바로 그저께 새벽이었죠. 아마존이 이제 일부 물량을 줄인다. 뭐 이런 얘기가 파이낸셜 타임즈 뉴스가 잠깐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서 지금 보시면 그림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블랙웰, 그러니까 쉽게 해서 새로운 것들이 나온 블랙이라고 지금 이제 그 하퍼라고 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모델이 아직도 이번 분기, 다음 분기도 계속해서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올해 말 내년부터 본격 출시될 허니웰은 또 내년 하퍼 같은 경우에 그게 블랙웰도 전격적으로 지금 수요가 여전히 공부도 훨씬 많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히 얘기해서 에어포켓에 대한 우려는 지금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여전히 수요는 넘쳐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가지 포인트. 새로운 산업혁명의 시작. 두 번째는 빅테크 국한이 아닌 모든 분야. 자, 이거는 어제 저희 코너에 크래프트 테크놀로지에서도 이제 강조한 그 분야입니다. 살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은 그러면 AI 시대가 빅테크 또 어느 쪽으로 또 확산이 될 것이냐. 바로 빼놓을 수 없는 게 클라우드 부분입니다. AI 파급 효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스노우플레이크가 주목이 하네요. 네, 어저께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이제 주가 좀 엇갈리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스노우플레이크는 AI 자신감에 따라서 실적은 어저께 이익이 실망스러웠지만 가이던스랑 상향하면서 어저께 잠시 시간에서는 주가 올랐고요. 오늘 정기장에서 시간에 좀 올라면서 출발했는데 결국 주가는 밀렸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매출과 이익에서 이익에 대한 전망이 이번에 좀 이익에 대한 발표가 시장에 대한 예비 부족했고 그 설득력이 약간 부족했다는 원가를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린 것도 꽤 있지만 목표 주가를 내린 것과 숫자가 엇비슷할 정도로 월가의 시각이 좀 엇갈리면서 오늘 주가는 큰 재미는 없었다라고 간단히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밸런스입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AI 탑픽이라고. 오늘은 엔비디아가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를 돌파한 날로서 AI 거의 특집으로서. 자, 이거는 시티그룹이 좀 얘기한 거라고요? 네, 오늘 보면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주가는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의외로 오늘 상당히 견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몇 개 안 되는데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견조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티그룹은 물론 엔비디아는 다 제외하고 얘기하는 건데요. AID 업종에서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그 엔비디아를 제외해서는 탑픽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최근에 보면 많은 분들 뉴스 보셨겠지만 아이패드도 마찬가지 AI 기능이 들어간다는 얘기하고 이제 6월 달에 이제 곧 발표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델도 발표했고 엊그저께 마이크로소프트도 지금 AI에 기반한 결국은 새로운 PC를 이제 발표한 거 많이 뉴스 보셨을 텐데요. 이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 AI의 기능을 장착한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PC라든가 스마트폰의 수요, 교체 수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누구랑 똑같이 얘기하고 있냐면 퀄컴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마찬가지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티그룹은 소위 D램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AI 쪽에서 숨은 어떤 대표적인 탑픽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외에도 AMD라든가 브로드컴, 아날로그 디바이스, 온 세미컨덕터 등도 관심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한마디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최고인 건 누구나 다 했는데요.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굳이 너무 비싸다 하신다 그러면 계속 말씀드린 AMD나 다른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보면 반도체 지수 SOXX 같은 거를 일단은 주목하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예. AI 쪽으로 매매 타이밍을 맞추려는 노력보다 주중이 아니냐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